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 진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듯이 일하기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아마 이런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놀듯이 일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놀듯이 일한다고요. 예. 여러분, 그 놀듯이 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화면 잠깐 봐주세요. 이 왼쪽에 있는 화면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서서 약간 좀 긴장된 모습으로 좀 보이지 않아요?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큰 차이 없다고요? 놀듯이 일한다는 것은 어쨌든 좀 활력이 있거나, 그죠? 자유롭게 나의 의사를 좀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죠. 예. 오늘은 아시다시피 특정한 정답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고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 생각에 얹어서 가져가시면 그걸로 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놀듯이 일한다고 하는 놀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놀공. 재미있으신가요? 회사 이름이 참 재밌는데, 예. 이게 아마 10년 좀 넘은 회사인 걸로 기억해요. 정확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노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토픽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10년 만에 여기 페이스북에 보니까 4억을 마련했어요. 세상과 함께 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4억을 마련한 회사다라고 하니까 좀 더 흥미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다 웃고 있죠. 예. 저작권이나 이런 거 초상권 때문에 얼굴은 가렸지만 입가에 웃음만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예. 이런 책도 냈어요. 노력 금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을 금지한다니. 예. 근데 이 책이 재밌는 게, 이거 대표님이 얘기한 얘기예요. 여기 대표님이, 노공 대표님이. 예. 회사 홍보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책을 쓰려고 이게 수백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 금지하는 책을 노력을 많이 해서 썼다고 합니다. 예. 옆에 있는 살짝 포스터 같은 거는, 놀공의 포스터예요. 이런 사람 우리 원해요. 예. 활력 충만하고 능력자 모집한대요. 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 놀공의 생각하는 인재상 중에 하나는, 예.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측면에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이 어떤 잘하는 분야가 좀 있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놀듯이 일한다는 거. 예.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술래잡기도 하고 손잡고 뛰어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업무 현장에 도입된다? 가능키나 할까요? 예.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어, 그래 열심히 하자 하고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우면, 마감 시간이 가져오면 표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이 사진처럼 이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현실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놀듯이 일한다고 했을 때는 활력 있게 아까 뛰어노는 모습뿐만 아니고 실제로 휴식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게임하듯이 옆에, 예, 레고 블록 쌓는 게임처럼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렸을 때로 돌아갑니다.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일하려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예.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예. 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곧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일과의 100%를 완벽하게 애들은 놀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압을 당한 거예요. 그죠? 저 혼자만 노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아빠를 막 설득하고 엄마를 설득합니다. 놀아달라고. 예. 친구가 돼달라고,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놀아달라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일과를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과 함께 놀아줄 사람을 이기적으로, 하지만 그 순수한 얼굴로 찾으면서 그 자신의 인생을 정말 즐겁게 놀면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금 어른이 돼서 여러 가지 책임감과 여러 가지 일을 쌓여 있긴 하지만 놀고 싶은 거 아닐까요, 사실은? 예. 같이 놀아주면 좋겠다.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같이 어울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수단이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 가치 중에 하나는
재미있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측면에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 처음에는 몰입을 시작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딱 업무 자세에 딱 들어가잖아요. 자세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죠? 끝에는 딴짓의 시작으로 이제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사진 보면 좀 재미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제가 어떤 진화론자는 아니고요. 뭐 창조론, 진화론, 뭐 이런 이론적인 논쟁을 제가 꺼내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죠. 이 사진은 그냥 재밌어서예요. 예. 놀려고. 예. 저는 이 녹화를 재미있게 하려고 한번 시도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유인원 같은 모습으로 시작해서, 예,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뭐니 막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끝에 가면 약간 이렇게 썰캐스틱한, 약간 역설적이고, 약간 비평이 섞인 듯한 유머로 끝납니다. 보면은 장구를 들면서 허리가 뭐죠? 도구를 들면서 허리가 좀 굽어가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컴퓨터에 앉아서 저도 요즘 이제 거북목 때문에 걱정이 좀 있는데요. 지금 자세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이 혹시 진화의 끝은 놀이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반 농담, 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 만한 이 이론가가 있습니다. 사상가죠. 요한 호이징거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분명히 천명합니다. 삶의 목적은 놀이다. 우리는 놀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놀이라는 얘기를 좀 거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문명을 창조한대요. 예. 문명은 분명히 혼자서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은 같이 놀면서 서로 어울려 놀면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만들고 뭔가 나름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는 가운데 이 문명이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삶의 목적은 놀이다라는 관점은 일단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놀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놀이가 일상이라는 것과 대조적으로 봐서 말을 울돌돌 하고 있죠. 일상이 아니라 일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놀려면 평상시에 했던 어떤 패턴이 반복되어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규율보다는 자유라는 부분도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규율에 얽매이고 이것을 어떤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안 그러면 혼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나의 생각을 편하게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 타율, 자율. 여기까지는 쉽네요. 예. 타율 쪽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남한테 끌려다니는 부분이 정말 놀이일까요? 예. 서로 생각을 조율하고 맞출 수는 있어도 조율은 있을 수 있어도 타율에서 움직인다면 놀이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정말 재밌어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좋아서 타율이라면 그것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견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겠죠. 자, 놀이란 책임과 또 열정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책임을 지게 되면 일단은 재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책임은 필요하죠.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과업을 완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열정이 빠진 책임은 어떻죠? 예,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즐거움과 열정이 담긴 책임이 최소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놀이라고 반드시 책임이 없다? 이건 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살펴볼까요? 예. 자, 놀이를 보면 규칙과 비규칙을 또 비교해놨어요. 예. 놀이는 규칙이 없는 거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놀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그 놀공이라는 회사의 대표도 생각이 같더라고요. 보니까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상하지 않은 단어, 고스톱을 치더라도 뭐죠? 규칙이 있어요. 예, 알아야 됩니다. 포카를 치려도 그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을 한해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서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규칙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놀이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이 없는 거다라는 것은 오해이지 않을까. 그래서 놀이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다. 일상에 뻔한 우리가 사는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우리가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오해를 좀 정리해보자면
놀이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질서를 존중을 하되 그 질서를 새롭게 해석해서 일탈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기존 질서와 같이 어울려서 만들 수 있다면 더욱이 좋겠죠.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놀이를 통해서 쾌락을 얻는다. 예, 우리가 쾌락 얻고 즐거움 얻고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 꼭 놀이는 아니죠. 예, 놀이는 쾌락을 얻는 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놀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짧게 끝나는 건 정말 즐거운 게 아니죠. 예,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이 지나면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문명도 만들어질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문명은 금방 변질되는 쾌락적인 문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봐요. 그리고 놀이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다. 배부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동감은 돼요. 여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마슬로우가 우리 5단계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나중에 말미에 가서는 7단계로 좀 바꿨다고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낮은 수준의 욕구가 해결돼야 높은 욕구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낮은 욕구는 뭐예요? 안전하고 생리적인 욕구죠. 예. 여러분 돈이 안 벌리고 생리적인 게 해결 안 되는데 즐겁게 심미적으로 자신의 어떤 지적인 놀이, 자아실현하는 측면에서의 놀이가 가능하겠느냐? 채워질 건 채워줘야 된다. 채워지고 그런 부분에 그것이 아래쪽이 든든해야 위쪽으로 내가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놀이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놀이처럼 하려면 기본적인 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호이징가는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제 생각을 곁들였는데요. 조금 생각이 이래요. 놀이란 자유이며 탈일상적인 일시적 활동이며 어렵죠.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시적이라는 거죠. 본업이나 하는 일은 있는데 탈일상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을 많이 하면은 놀이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계속 평범하지 않은 계속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해. 그러면 놀이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절대적이고 고유한 질서를 창조한대.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유한, 요거 재밌네, 요게 독특하네, 요런 룰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제시해서 그 규칙을 통해서 사람들을 같이 재밌게 경쟁시키고 재밌게 그걸 즐기면서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고 보상도 얻고 이런 놀이의 규칙이 일시적인 세계 안에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의 규칙을 좀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상력이 발휘되는 다양한 창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에요. 아까 쾌락적인 활동에서 점점 심미적으로 또 자아실현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술적인 활동의 상당 부분이 놀이의 이 정의에 따르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스포츠, 문화. 왜 이걸 보니까 지원 사업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창조 활동을 우리가 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듯이 일한다는 것은 이쯤 되면 한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놀이에 대한 정의는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책임감 중독에 빠져 계시진 않나요? 책임감 중독이라는 책이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감 과다야 처음에는. 그래서 막 책임을 많이 지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해요. 내가 이걸 감당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어깨가 무거워요. 나중에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고 이게 싫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감 회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독 현상이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이걸 나눌 때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독이 되는 부분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 중요하다. 막 놀지 말자, 막 나가자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룰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게임을 재밌게 즐기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잘 실현하고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하나 둘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놀이로서 보고자 하는 견해로 좀 살려고 조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듯이 일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재미는 없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예, 최소한 스트레스는 나누고 예, 재미는 배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같이 나눠봤어요. 예, 여러분 삶에는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예, 자유함의 요건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놀 수 있는 준비와 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창조성이 마음속에 꿈틀대시나요? 한번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에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반문이기도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어요.